정시는 수능만 잘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수능만 잘 보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영역을 다 잘 보는 것들이 쉽진 않죠. 어떤 영역을 더 중요하게 대학에서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텐데요. 오늘은 그 사항을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진학사 홍성수입니다. 정시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는 수시만큼이나 대학별로 어떤 반영 방식이나 반영 기준 같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에 따라서 내가 유리하고 불리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대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능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것들 따져봐야 되는 걸 텐데요. 아무래도 뭐 학생들이 정시로 지원할 때는 내가 받은 수능 점수를 확인한 상태에서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뭐 한 군데는 뭐 고려대를 지원하고 한 군데는 뭐 경기권의 어느 대학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죠. 대부분은 비슷한 어떤 대학 내에서 비슷한 선호도를 가진 대학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정시로 지원할 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가진 점수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군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군 내에서 어떤 대학이 더 유리할지 이것을 판단해 보셔야 할 텐데요. 먼저 예를 들어서 고려대와 연세대를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고려대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선호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죠. 서울대 다음으로 고려대와 연세대에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대학들이 물론 수능이 100% 이렇게 들어가는 대학들인 것은 똑같지만 그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탐구 이런 어떤 영역별 반영 비율 같은 것들은 사실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점수에 따라 가지고 고려대를 지원하는 것들이 합격 확률이 높을지 연세대를 지원하는 것들이 합격 확률이 높을지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먼저 인문계열에 대한 설명인데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 한국사, 제2외국어, 탐구 대체 여부까지에 따라서 그 반영 방식, 반영 영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수학 가형을 인문계열이 받아주고 있는데요. 고대나 연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가형이나 사과탐 같은 경우에는 변환표준 점수라는 걸 사용합니다. 변환표준 점수가 무엇인지는 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그 백분위나 뭐 표준 점수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나름대로 그 백분위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네식의 점수를 산출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 그리고 영어나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활용한다. 이런 것은 똑같죠. 고려대와 연세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에 200점을 비율을 두고 것에 반해서 사과탐 같은 경우에는 160점의 반영 점수를 부여하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에 200점을 부여하는 것은 똑같지만 사과탐에 100점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총점으로 따지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560점이 되는 거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600점 정도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뭐 6 곱하기 9, 6분의 9를 한다든지 이래서 총점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 반영되는 점수를 따졌을 때에는 560과 600이라는 점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은 사과탐 같은 경우에 고려대는 560분의 160이라는 어떤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과탐이 600분의 100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죠. 사과탐의 비율이 고려대가 훨씬 더 높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점수가 뭐 국어나 영어에 비해서 사과탐이 훨씬 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고려대를 지원하는 것들이 유리할 수 있죠. 영어에 있어서도 사실 큰 차이가 있는데요. 고려대는 등급별 어떤 감점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감점이 없지만 2등급은 마이너스 1점, 3등급은 마이너스 3점, 4등급은 마이너스 5점 이런 식의 어떤 점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은 100점을 부여하고 2등급은 95점, 3등급은 87.5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훨씬 영어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훨씬 커지죠. 따라서 연세대나 고려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영어 1등급을 성취하는 비율이 높을 겁니다. 아무리 잘 안 나와도 한 2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렇지만 내가 혹시 2등급을 받았을 때, 영어 2등급을 받았을 때에는 연세대보다는 고려대의 합격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점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 가지고 유불리가 크게 달라진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반영 방식이 똑같고 다른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역별 반영 비율 같은 것들이 달라지죠. 자연계는 수학과 과학의 어떤 비중이 더 커진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연세대의 비중이 수학과 과학의 비중이 더 크다라는 점 같은 것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국어가 상대적으로 많이 작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상대적으로 조금 커 보인다라는 면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문계든 자연계든 이런 식으로 영역별 반영 비율을 따져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고려대와 연대만 차이가 있냐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고대, 연대 다음에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뭐 서성한이라고 부르는 서광대나 성균관대, 한양대의 방식도 다르고 중경외시라고 부르는 대학들의 반영 방식도 다르고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이런 대학들의 반영 방식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학 간의 그룹화를 한 다음에 어떤 반영 방식이 어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더 나을지 내가 유리할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들은 나중에 수능이 끝나고 성적표를 받으신 다음에 저희 진학사 진학닷컴의 합격 예측 서비스 모의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계산 같은 것들이 되고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그 전에 어떤 대학이 조금 더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데 있어서는 이런 영역별 반영 비율을 반드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수능에 올인하셔야 되는 때죠. 물론 수시 어떤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부분을 빼고 홍익대가 국어나 영어의 반영 비율은 좀 적네. 수학이랑 과탐만 파야지 라고 하실 수는 없어요. 국어랑 영어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수능이 끝나고 성적표를 받으신 이후에는 어떤 대학이 유리하실지를 반드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